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포퓰리즘과 그 피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농업보조금에 대해 법안이 올라와 거부가 되기도 했는데 또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뿌리가 있는 나라 망하는 흐름의 하나라고들 지적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쌀을 사주게 되면 수요도 없는데 비싸게 사주면 세금 낭비이고 저장하는데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도 농민 스스로 대체 작물 재배하게 하는 길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피디TV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포퓰리즘이란 용어는 자주 등장하는데 혼동스럽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populism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간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치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을 자기만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 정치인들이 간혹 사용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주로 대중의 불만과 감정을 자극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구호나 정책을 제시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합니다. 포퓰리즘의 특징 1. 대중 중심적 접근. 엘리트층과 대중을 대립구도로 보고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강조. 추바스. 단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책. 3. 극단적 수사. 기존 체제를 적대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패 또는 무능력으로 몰아숨. 포퓰리즘의 피해. 포퓰리즘 정책이 잘못 운영되면 국가 경제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재정 악화, 무분별한 복지 확대, 세금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공공부채 증가, 외환 보유고 감소. 2. 경제 불안정, 시장 왜곡, 외국인 투자 감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사회 갈등 심화, 대중과 엘리트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치적 극단주의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고립, 비현실적인 경제정책과 대외관계 악화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 사례 1. 베네수엘라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책, 무상복지, 에너지 보조금 등을 강력히 시행.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제 붕괴, 국민 생활 수준 급락. 2.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populist approach를 바탕으로 무리한 복지 정책과 경제 규제를 시행. 결과 외환 위기, 부채 위기와 반복적인 경제 불황. 3.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정부의 무분별한 토지 몰수와 포퓰리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 붕괴. 고락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아 빈곤 증가. 4. 그리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인기 영합적 복지와 공공부문 확대로 재정 적자 증가. 실전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위기, 구제금융 의존. 교훈. 포퓰리즘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와 포퓰리즘. 구체적 사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한때는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된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1. 주요 정책은 무상복지 확대. 1. 차베스 정부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무료 의료, 교육, 저렴한 주택 제공 등 대규모 복지 정책을 시행. 2. 단기적으로 대중의 삶의 질을 높였지만 석유 가격 하락에 대비하지 않고 복지 비용을 지나치게 확대해 재정의 부담을 초래.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 1. 식료품, 기초생활용품, 연료 가격을 엄격히 통제해 국민이 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시장 왜곡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 물자 부족이 심각해짐. 산업 국유화. 1. 주요 산업 특히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며 외국 기업들을 몰아냈고 국가가 경제 전반을 장악. 2. 비효율적인 관리와 부정부패로 인해 산업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 환율 통제. 1. 정부가 환율을 강제로 통제하며 외환시장의 왜곡을 초래.
시 실제 환율과 정부 환율 간 격차가 커지면서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 시 경제 붕괴의 전개인 석유 가격 하락. 2014년 이후 1.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 수출의 95% 이상 의존.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입이 급감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 3. 기존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는 통화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 2. Hyperinflation. 2015년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 상승률이 폭발적 증가. 2028년 물가 상승률 1700% 이상. 국민은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었고 화폐 가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짐. 3. 식량 및 의약품 부족. 1. 가격 통제와 생산성 하락으로 시장에서 식료품과 약품이 사라짐. 2. 2017년 기준 베네수엘라 국민의 약 90%가 빈곤 상태로 전락. 대규모 이민과 난민 사태. 2019년 기준 약 6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국외로 탈출. 2. 주변국 콜롬비아, 브라질 등은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겪음. 3. 사회적, 정치적 혼란, 정치 탄압. 이길 차베스와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 2. 시위가 빈번했고 많은 시민과 반대파 정치인들이 체포되거나 해외로 망명. 국제적 고립. 2. 베네수엘라의 인권 침해와 경제 실패로 인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음. 2. 석유 수출의 주요 시장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가 재정에 더욱 심각한 타격. 4. 현재 상황. 니콜라스 마두로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중의 신뢰는 거의 상실.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 회복은 미미. 3. 베네수엘라 경제는 2023년 기준 여전히 심각한 불황 상태에 있으며 국민 대다수는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 교훈.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부족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초기 성공이 국민과 정부 모두를 장기적인 경제 현실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결국 전방위적인 국가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의 포퓰리즘 사례. 유럽의 재정 위기의 중심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 위기의 진원지로 주목받았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포퓰리즘적 정책이 지목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무리한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팽창이 경제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배경, 포퓰리즘 정책의 시작. 1980년대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PASOK 집권.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확장을 주요 정책으로 삼음. 주요 포퓰리즘 정책. 1. 공공부문 확대, 대규모 공무원 채용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음.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소진. 연금 및 복지 혜택 강화. 연금 체계가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이 가능. 복지 지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 3. 세금 감면 및 비효율적 징세 시스템. 높은 복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부유층의 탈세와 음성 경제가 만연. 4. 외채 의존도 증가.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외채를 차입.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 2. 유로존 가입과 재정 위기. 1. 2001년 유로존 가입. 그리스는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대규모 차입을 지속하며 포퓰리즘적 복지와 공공부문 팽창 정책을 유지. 2. 문제점. 유로존 가입 당시 그리스는 실제 재정 상태를 은폐,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축소보고 함. 국제신용평가사와 유럽연합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재정을 부풀림. 결과 1. 유로화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력이 악화되었으며 수출 부진과 제조업 쇠퇴로 경제 구조가 약화. 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스의 붕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며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남. 2009년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에 도달. 재정 적자가 GDP의 15%를 초과하며 유럽연합의 안정화 기준 3%를 크게 초과. 위기의 원인. 우시칠. 2. 포퓰리즘 정책 지속. 위기 상황에서도 연금 삭감과 공공부문 축소를 회피하며 대중의 지지를 우선.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파업과 시위 발생. 2. 국가 신뢰 상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음. 3. 부채 폭발. 외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탓에 신용 경색과 함께 재정이 완전히 붕괴. 4. 국제 구제 금융과 긴축 정책. 2010년, 2015년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으로부터 3차례 구제금융 지원을 받음. 총 지원 규모 약 3,200억 유로. 긴축정책. 1. 공공부문 축소 및 공무원 감축. 초. 연금 삭감과 세율 인상. 3. 민영화를 통한 재정 확보. 대중의 반발. 7. 긴축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정권이 불안정해짐. 이어 2015년 좌파 정당인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집권하며 긴축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결국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어서 현재의 그리스도 1. 경제. GDP는 위기 전 대비 약 25% 축소되었으며 실업률이 한때 27% 이상에 달함.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 4. 부채. 여전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90% 수준. 2023년 기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 부담. 3. 사회. 복지 삭감과 높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 2. 인구 유출로 노동력 감소 문제 발생. 교훈. 무리한 복지와 공공부문 확대의 위험성. 수익과 지출의 균형 없이 복지와 공공부문을 확장하면 경제 위기가 필연적. 외채 의존의 위험성. 국가 신뢰가 하락할 경우 외채 상환 능력을 상실하며 위기에 빠짐. 3.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 단기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정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그리스 사례는 포퓰리즘 정책이 어떻게 경제 구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작용합니다. 세피디 TV입니다. 감사합니다.